정말 오랜만에 직접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Hey guys, I'm Sumiyu from Korea Now, who delivers everyday BTS news. Today, I'm here at BTS press conference for their new upcoming album B. I'm so excited to see BTS and listen what they're gonna say about the new album. Without further ado, let's dive in.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B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TS 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RM입니다. 사실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하루빨리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앨범은 그런 심정들에 관한 저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회사가 공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슈가 씨가 어깨 수술로 인해서 지금 현재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지 못했으니 기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내는 앨범은 사실은 다이너마이트 활동이나 제작 이전부터 같이 좀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앨범을 만들면서 이번 과정에서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저희가 영상이나 그 작업 프로세스 혹은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을 뭐 사실 100%는 아니지만 좀 최대한 많이 러프하게 그 많은 분들이랑 공유를 하고자 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앨범을 작업을 하는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좀 이렇게 좀 사실 처음으로 보여드렸어요. 정말 팬분들과 같이 만든 앨범이라고 느끼게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제작을 해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미 좌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멤버가 위로가 참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원치 않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공연을 하고 그리고 팬분들을 만나고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뭔가 의미이자 꼭 제가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앨범을 그러다가 들어가게 됐었는데 아까 이제 간담회 생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랑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뭐 주제나 이번 앨범 어떤 곡으로 할래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도 나눠보고 저희끼리 술 한잔도 하고 하면서 그게 참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왜 일을 그렇게까지 좋아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고 네 그렇게 좌절했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사실 글쎄요, 참 되게 필연적으로 어떤 걸 성취해도 예를 들면 저희가 그래미를 성취하더라도 물론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공허함이 남고 뭐 많이 사실 이미 되게 클리셰로서 쓰이지만은 뭐 빛과 그림자 뭐 그 무대 뒤와 무대 앞의 이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있는데 늘 좌절해요. 늘 좌절하고 늘 어렵고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고 내려가도 뭔가 되게 후회스러울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늘 남아있고 여전히 저희를 괴롭히고 지금 이 라이프 고선이라는 내는 이 순간에도 저를 괴롭히지만 결국에는 관계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많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좁은 집단으로서 우리가 멤버들이 서로에게 의미가 있고 또 회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회사에게 의미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당연히 정말 전 세계에서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목소리를 크게 전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관계를 믿음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제 마음에 달려 있다고 되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믿음과 관계가 결국에는 저를 계속 좌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질문을 많이 했었죠.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나눴고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2009년에
T.I.라는 래퍼의 Swagger Like Us라는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흑백으로 처리돼서 거기 제이지랑 T.I.랑 릴웨인이랑 M.I.A.랑 이런 분들이 수트를 입고 올라와서 흑백으로 하는 그런 무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 무대를 저희가 연습생 때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고 충격도 많이 받았고 여기가 어떤 무대길래 저런 아티스트들이 다 올라와서 저렇게 멋있게 무대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2009년에 처음으로 그래미라는 걸 인지를 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정말 그 그래미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사건들과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특히 뭐 당연히 미국의 시상식이니까 그렇지만 미국 아티스트들이 또 혹은 전 세계의 팝 아티스트들이 왜 이렇게 그래미를 꿈꾸는가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습생 때 혹은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치열하게 들었던 그 당시의 노래들이나 무대들이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무대가 그 그래미 무대였는데 그때 그래서 저희도 막연하게나마 그래미는 정말 최고의 시상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어떤 그 수상에 대해서 가지는 뭐 음악사적이나 혹은 비즈니스로서의 의미는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혹은 저보다도 더 기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는 저희가 연습생 때 무엇들을 준비하고 꿈꾸는 그 어떤 성장기에 저희한테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무대였고 이제 그래미 때마다 그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그때 이제 유튜브가 그때는 이렇게 부밍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막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막 했던 기억들이 남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너무나도 뭐 이거는 욕심일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야망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팀이다 보니까 사실 그룹 관련된 상을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런 꿈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목표로 뭔가 그 생각으로 그리고 그 중점으로 저희는 항상 팀을 유지를 해왔고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식은 이제 제가 옛날에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배울 때 이제 클래식을 이제 학원에서 배웠었어요. 그냥 배우다 보니까 옛날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었는데 그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알던 곡들이 몇 개씩 이렇게 나오니까 클래식이랑 재즈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보였거든요. 듣는 데 있어서 이번 앨범을 작업을 할 때 제가 작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 트랙인 블루 앤 그레이에는 클래식과 재즈의 느낌은 없지만 제가 클래식이랑 재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곧 준비하고 있는 믹스테이프 앨범에는 그런 느낌의 곡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실 올해를 이렇게 돌아보자면 올해는 굉장히 불행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의 인생의 낙을 정말 투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어는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인생의 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투어가 취소되고 저희도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고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그런 코로나로 인해 예정에 없던 다이너마이트를 발매하게 되고 그렇게 저희의 목표였던 빌보드 핫 100 1위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정말 그냥 앞으로 소원은 다시 코로나가 없어지게 돼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 곁으로 투어를 떠나고 싶은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진짜 부단하게 많이 노력을 한 해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단추부터 일단 너무 좋았던 해였고요. 저희가 메가부터 소울 7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너무 많은 성과를 얻었었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 또한 이 직업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이너마이트라는 되게 운명적인 곡을 만나가지고 빌보드 성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또 B 앨범이 이렇게 나와서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침표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정말 잊을 수가 없는 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가 없는 해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한 부분, 그러니까 제 삶에서 만약에 인생을 뭐 100년을 산다면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가장 느끼는 건데, 슈가 형이 사실 이 자리에 없음으로써 가장 뭔가 빈 허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건강한 게 제일 큰 목표이자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6명에서 무대를 보여줄 때랑 7명에서 무대를 보여줄 때랑 너무나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건강하게 멤버들이 관리를 잘 해서 좀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자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겠고요. 지금 한 장 한 장 앨범을 낼 때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걸로 철저하게 정말 해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저에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혹은 나올 음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되게 생각나는 인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왜냐면 세븐이 나오면서 활동을 한국 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격화가 되면서 그렇게 했던 거라서 사실은 세븐을 근데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했던 생각은 사실 그거긴 했어요. 이제 세븐으로 하면은 메포트 소울이라는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이 다음에는 어쩔래?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팽배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러브 유셀프나 메포트 소울 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제 저희는 좀 두고 보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방피디님도 그렇고 좀 두고 봐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서를 갖게 되고 어떤 위기에 처하고 혹은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지를 좀 어떤 정말 뭐 막걸리 담그듯이 조금 잔여물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지켜본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틈이 없게 사실은 이 팬데믹이라는 친구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좀 되게 경황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저희도 그 어떤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BTS라는 라는 말은 조금 더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누군가를 꿈꾸며 이렇게 가수를 목표로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그분들과 같은 방향성으로 가진 않았고 걷다 보니까 저희의 길을 이렇게 또 개척하게 되었는데 후배분들이 이제 더 잘해주시리라 믿고 저희도 후배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를 롤모델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만의 길을 개척하실 거고 저희보다 더 성공하실 수 있고 더 크게 되실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2의 BTS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저희를 어쨌든 정말 괜찮게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은 좋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직 뭔가 저희 후배 혹은 뭔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매년 매 앨범 낼 때마다 이제 시작이고 다음에는 어떤 앨범, 어떤 이야기, 또 어떤 모습, 또 어떤 이렇게 비주얼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더 잘하는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전시 보는 걸 좋아해서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네, 우선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전시 중에 가장 좋았던 전시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관에서 열리고 있는 박래현 작가님의 전시가 가장 인상 깊었고요. 이제 운보 김기창 화백님의 아내분이신데 그동안 이제 여러 상황에 가려져 있던 분인데 가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감동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원래 만화가를 꿈꾸셔서 좀 그림에 재능이 있으신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그림에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BTS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 우선 사실은 다이너마이트랑 B는 원래는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를 조금 확장하자면은 세븐을 내고 일단 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할지 좀 생각 좀 해보자. 이거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겠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팬데믹이 왔고 거기서 이제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나서 좀 더 가볍게 풀고 그 다음에 B로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힘을 빼고 그렇지만 단단하게 좀 뭔가를 전달해보자, 주제의식을. 사실은 요번에 뭐 저희가 뭐 엄청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앨범 제작 전반에 있어서 참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컨셉이나 뭐 자켓이나 뭐 음악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앨범 곡 중에 7곡 중에 한 곡인 스킷을 빼고 나머지 4곡 정도는 사실은 멤버들이 시작했던 자작곡들이 주거든요. 멤버들이 프로듀서가 되어서. 그래서 조금 뭐랄까 저희도 어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각자 작가적인 면면을 좀 갖추려고 좀 확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B 씨도 아까 언급드렸지만 믹스테이프를 내는 와중에 있고 뭐 정우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각자 좋아하는 음악이나 취향도 다 다르고 앞으로 우리가 BTS라는 그룹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어떤 이 거대한 물론 이 그림이나 서사도 좋지만 스스로 우리의 정서나 서사나 아니면 스스로 각자 작가적인 면면이들이 있어야 계속 이 팀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 각자의 그런 역량들을 좀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B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아마 저희들의 참여나 혹은 저희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도 좀 더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기장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비밀을 남에게 털어놓기라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비밀을 이렇게 내는 거를 사실 원치 않기도 하고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 음악이라는 장르로서 저희의 고민을 어쨌든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저희를 들어주시는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팬분들께는 음악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이 최대한 저희의 공감, 팬분들과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이라는 장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 고민, 이번 앨범에도 저희가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느꼈던 저희의 우울감과 원하는 것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원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원치 않지만 그래도 음악적으로 풀면 좀 더 가볍게 이런 고민들이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의 고민들을 이번 앨범에 담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진짜 음악이 주는 에너지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실 누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오늘 이랬고 나는 오늘 저랬고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음악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음악이 주는 힘이고 에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진영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뭔가 저희가 느끼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뭔가 음악에 진심을 담아서 앞으로도 좀 많이 쉐어를 하고 싶고 같이 공감을 하고 싶고 그 감정을 교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음악이 주는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분들과 함께 나누는 공유 일기장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좋게 포장해 주셨는데 음악이 저희한테는 팬분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공유 일기장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군입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는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또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시기가 된다면 부름이 있으면 언제나 응할 예정이고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부담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느끼고 있고요. 뭐 사실 일련의 일들이 정말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유명세가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고 물론 그것들이 모두 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쟁 혹은 뭐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 가수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많은 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허탈감은 많이 못 느껴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래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그냥 원래 목표와 꿈 자체가 무대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뭔가 상과 뭔가 순위 같은 게 아니었다 보니까 올랐을 때 그리고 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허탈감이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원래 잘하고 싶어 하던 그대로의 마음을 뭔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민 형이랑 비슷한 게, 일단 저희가 이렇게 지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단순히 성과만 이루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무대에 하나 서는 게 너무 즐거운 행복한 사람들이라서 지민 형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저희는 지금 저희가 B앨범도 그렇고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그냥 하고 싶은,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공유하고 싶은 그런 곡들을 가지고 뭔가 곡을 계속해서 만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순위에 뭔가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미들에게 뭔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계속 전해주고 싶어요. 네. 사실 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런 뭔가 허탈감이나 이런 느낌이랑 조금 달랐을 뿐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저희다 보니까 뭐 다른 얘기지만 뭔가 그런 허탈감보다는 지금 코로나 상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그냥 무대와 같이 이렇게 뭔가 놀고 노래하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그거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이유보다 이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말해도 되나요? BC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번아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아웃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 저도 번아웃을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옛날에는 번아웃을 그냥 그대로 느껴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번아웃을 느꼈을 때 제가 나도 좀 성장을 했구나 했던 게, 번아웃을 한 제 느낌, 감정들을 곡으로 쓴 게 있었어요. 일단 번아웃을 했을 때 옛날에는 그냥 힘들기만 했었는데, 지금의 저는 번아웃을 했을 때도 번아웃에 대한 감정들을 곡으로 써서 성취감도 느끼고, 곡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느끼고, 또 곡이 좋으면은 그냥 제가 완성했을 때 그 짜릿함도 있어가지고 그걸 또 번아웃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제 감정이 있어서 곡을 요즘 좀 필 받을 때 좀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곡을 완벽히 작업하는 제 멤버들처럼은 할 수는 없지만 제 모든 감정들을 좀 가사나 멜로디나 좀 트랙으로 좀 풀이를 해보려고 하면은 제 감정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류가 글쎄요, 뭔가 주류 사회에 어떤 진입한다든지 뭔가 주류에 안착한다든지 하는 거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이너마이트가 핫백에서 1위를 3주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뭐 K-팝이 그러니까 미국 인더스트리에 안착이 된 거냐? 그러면은 돌아가서 그 질문에 K-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러면은 저희 같은 한국 태생의 그룹이 되게 이례적으로 영어로 불렀는데 그러면 이거는 K-팝이 아닌 건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사실은 K-팝이 굉장히 저희도 그렇고 커지면서 바운더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K-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K-팝인지부터 사실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야지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사실 드릴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핫백 1위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요행이라던가 어떤 이렇게 단순히 정말 운이 좋아서로는 되는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정말 유명한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1급 가수들이 바라는 정말 평생에 단 한 번도 이루기 어려운 너무 영광스럽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로 인해서 뭔가 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주류가 아닌 분들이나 혹은 뭐 밖에 있는 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사실은 거의 2년 만에 저희가 작년 4월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하는 정말 대면 기자 간담 회의고 저희가 이렇게 다른 외국 분들을 뵙는 것도 거의 1년 만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너무 되게 뜻깊은 오늘이고 또 행사가 이런 기자간담회가 될 것 같고요. 늘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